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전주 예수병원에서 있었던 레지던트 1년차 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6월 1일부터는 그 서울에서 도종웅 선생이 이제 내려오고 제가 세브란스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약속대로요. 그래서 이제 6, 7, 8 석 달을 근무를 하게 됐는데, 뭐 굉장히 힘들죠. 그 레지던트 1년 차라는 게 우리 의사 중에서 의사 생활에서는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결혼을 예정하고 있던 사람도 그때는 결혼을 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외과에서의 자비란 자비는 이제 1년차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차가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수술 조수 서는 거, 그것도 이제 세컨드 어시스트죠, 대개는. 그리고 이제 엔지오, 뇌혈관 촬영이나 또 척추 조영술 같은 거, 또 수술 후에 그 조직, 이걸 해부 병리에 보내면 그 결과를 받아오는 거, 또 응급 환자를 이제 제일 먼저 콜을 받아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수술방으로 옮긴다든지, 이제 머리를 깎는다든지, 이제 신경외과니까요. 이제 그런 일들. 그러니까 거의 자빌이 대부분이죠. 물론 혈압을 잰다든지 그런 걸 또 인터넷이 도와줍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6, 7, 8 석 달을 굉장히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잠도 모자라고 있는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제 기억에는. 거기다 제가 또 허리까지 안 좋으니까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 8월 달인데, 8월 지금 기억에는 한 말쯤 됩니다. 이제 8월달 좀 됐는데, 이제 8월이 지나면 9월부터는 이제 고용호 선생님이 내려가고 도종 선생님이 다시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먹고 남은 이제 에비오제라든지 다른 소화제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의약 분업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입원 환자들 지금도 입원 환자는 병원에서 약을 줍니다만, 그 먹고 나면 이제 소화제를 간호사들이 챙겨주면 그걸 먹는데, 소화제를 먹으면 2시간 정도는 조금 나은데 또 그러면 지나면 또 배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때 마침 외과 2년 차인데, 그 후에 그분이 의사회장도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만, 제가 정치할 때 했습니다만, 장 선생님을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우리 신경외과에 파견을 한 몇 달 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회진을 돌다가, 이 장 선배, 내가 소화가 안 되고, 여기 윗배가 아주 불편하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눈을 이렇게 까디집어 보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때, 지금도 눈이 작습니다만, 눈이 이제 그 단추구멍이라고 그러죠. 그래 이제 작아가지고,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노란 겁니다. 그 동공을 빼고는 완전 흰자가 완전 노래지고 노랗고, 그리고 다르게 황달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것만 보시고는 이거 급성 간염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입원을 했어요, 제가. 바로 이제 그 ESW라고 특실이죠. 특실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종합 검사를 했어요. 입원하면 다 이제 루틴으로 이제 검사를 다 하게 돼 있는데, 하니까 물론 간에 대한 수치는 아주 완전히 그 기계가 잴 수 없을 정도의 수치까지 다 올라갔고요. 보통 GOT, GPT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게 다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감마지틴이 모든 간에 대한 수치가 다 아주 나빴어요. 비리루빈이라는 게 이제 그게 올라가면 이제 황달이 생기는 건데, 그 비리루빈 수치도 지금 제 기억에는 8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 뒤에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때 백혈구하고 적혈구가 이제 우리가 그걸 CBC라고 그러는데요. 그 피 안에 있는 적혈구 수, 백혈구 수, 이런 걸 헤마토크릿, 헤모글로빈 이런 걸 체크를 하는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백혈구가 정상적으로는 6천에서 3만 정도를 보는데요. 그래 한 cc당 그렇게 보는데 1600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게 이제 이 피를 만드는 것은 본메로라고 그래가지고 골수에서 만드는데 그 골수가 셧다운 되는 거죠.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망하는 겁니다. 그 골수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우리 보통 말하는 백혈병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백혈병이 되거나 뭐 하여튼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 당시에는 이제 CT나 MRI나 이런 것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이 동맥을 찔러가지고 경동맥에 이제 그 다이렉트 팡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큰한된 니들이라는 특수 바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찔러가지고 거기에다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조영제를 쏘아가지고 이 뇌의 혈관 상태를 보고 이제 피가 어디에 있다, 출혈이 어디에 있다, 병소가 어디에 있다, 이게 뭐 동정맥 기형이다, 또는 동맥유다, 또는 무슨 종양이다, 암이다 이런 것을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그렇게 진단을 했으니까요. 그걸 하다 보면 바로 이 환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제 목이 바로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찔러서 검사를 하니까 그 찍는 광구가 바로 환자 머리에서 한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단 말이죠. 거기서 방사선이 이제 쪼여지니까 바로 제 몸에 바로 쪼이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사들은 그 가운에 뭘 이렇게 하나 달고 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방사선에 피폭된 양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 양이 넘어가면 이제 그 기사는 다시 정상이 될 때까지 이제 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희들은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신경외과 환자라는 게 뇌의 경우에는 전부 다 총각을 다투는 거죠. 그래가 이제 머리를 다치면 막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검사하기가 까다롭죠.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 이제 인턴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납으로 된 그 장갑을 끼고 또 이제 납에 에프론을 걸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 머리를 뒤에서 잡으니까 광구는 이쪽으로 쏘는데 이제 인턴도 여기 있고 자기 보호 장비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거추장스러우니까 뭐 장갑은 물론 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1년차 때는 거의 다가 그것 없이 그러니까 납 에프론 없이 그냥 바로 한 겁니다. 그게 방사선은 계속 쪼인 거죠. 근데 저희들은 뭐 선배가 또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그 환자가 이제 뭐 경각에 있으니까 그거 에프론 입고 할 그런 시간 단 1분이라도 아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생각하면 참 무지막지한 일이죠. 아무리 환자가 급해도 그 옷 입는 한 30초 뭐 길어야 한 1분일 텐데 그거 다 입고 다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말이죠. 뭐 요즘은 뭐 CT가 있고 이제 MRI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만 다 이제 하더라도 전부 다 하고 이제 천천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때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고 환자는 막 죽음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가능한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지는 못했죠. 저희들 시대의 의사들은 신경외과 의사들은 그렇게 자기 몸을 버리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급성 간염인데 간염이 A형, B형, C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A형이 있어요. A형을 저희들은 그 infectious hepatitis를 해가지고 감염된 간염이죠. 근데 이것을 A형은 남에게 옮기지 않고요. 그리고 완치가 되면 간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겁니다. B형, C형하고 다르죠. B형, C형은 잘 낫지도 않고 낫더라도 간 경변으로 가서 나중에 간암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생명이 단축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A형은 그렇지 않았죠. 다행히 저는 A형이었는데요. 그 A형 간염이 생김으로써 제가 백혈구 상태가 또 이 골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A형 간염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한 2달 쉬어야 되고 그리고 뭐 제가 그때 담배를 피웠었는데 뭐 담배도 도저히 맛이 없어서 보통 소태 맛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피우지도 못하고요. 그 소고기를 굽는 그 고소한 냄새도 아주 역겹고요.
마트 막 구역질이 나고 그렇게 아주 소화도 잘 안 되고 힘든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제 생명을 오히려 구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나중에 또 뭐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비록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결국 나중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75세에 체험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제가 1년차 레지던트 때 겪었던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가지시면 좋으실 것이다. 안 좋은 일에는 또 안 좋은 일이 겹치기가 쉽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저항해가지고 또 다른 잘못 저지르고 하니까 더 안 좋은 일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차단하고 그것을 잘 슬기로 받아들여서 대처해 나가면 거기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레지던트 생활을 6개월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때 이제 8월 중순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남가주 대학에 다시 또 이제 교양 서머스쿨 받으러 이제 완 거죠. 와서 그것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입원을 하니까 그것도 그만뒀는가 하여튼 제 옆에 8월 말부터 떠나는 날까지 한 2주를 그 특실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게 8월 말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약혼식을 했고요. 그리고 양가 부모 허가를 받았고 약혼식을 하고 그래 약혼한 사이고 9월 초에는 또 이제 대학이 이제 남가주에 가야 되니까 제가 입원하고 있으니까 제 곁에 2주간 제가 입원 2주 했었거든요. 그 2주간 옆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뒤에 있는 제 아내가 약혼자가 미국을 가고 난 뒤에 10월 2일 날 그리고 한 달 지났죠.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인 어르신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서 저거 그때 간염 요양차 부산에 있을 때인데요. 9월 말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저한테 묻길래 제가 좋다고 그랬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 10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돌아가시는 거죠. 이게 아주 제가 묘한 그 어떤 신의 어떤 무언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때 혼인신고를 하자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그때 제가 간염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2주간 입원했을 때 2주간 그 아버지가 서울의 그 침술 국제 워크숍에 있으면서 그 청량리 대왕 코너에 있던 브라운 호텔이라는 곳에 방을 2개를 따로 구해놨는데 오지 않고 제 곁에 있었으니까 딸 가진 부모로서는 어쩌면 어떤 선을 넘었을 것이다 하는 의심도 할 수가 있죠. 아주 귀한 딸이고 외동딸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도 헤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에 제가 또 어떤 일을 일어날지도 그 장인 될 사람으로서는 불안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한편 그렇게 지금 이해를 그 당시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제 옆에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떠나는 그 당일인가 그 전날 제가 퇴원을 하고 같이 공항에 가서 미국에 보내드리고 저는 이제 장인하고 같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한 달간 더 이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제가 1년차 레지던트 때 가장 제게는 기억에 남는 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염도 완쾌가 되고 해서 이제 다시 10월 달에 병원에 이제 저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가 굉장히 바쁜데 사람이 세 사람은 최소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져서 전주에 가 있고 제가 입원해버리고 아파서 요양하고 하니까 이제 박상근 선생, 고종호 선생 두 사람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주에 있는 도종호 선생을 불러 올린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전주가 비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주는 행정적으로는
저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임자죠. 어쨌든 그는 이현재 주임 교수님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갑자기 이제 제가 간염이 생기는 바람에 모든 것이 뒤틀려 버렸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또 전주에 가서 좀 근무하다가 그러고 11월 2일 날 장인이 이제 대왕 코너 화재로 소사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1년차 레전드 그 1년은 정말 많은 얘기가 그 있는 그런 1년이었습니다. 그 장인 어르신의 이 사망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 제 기억에는 이 자전적 유튜브에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